영화 역사에는 수많은 걸작 반전 영화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 영광의 길, 디어 헌터, 서부전선 이상 없다 등 수많은 영화들이 반전 메시지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영화야말로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 영화일 것입니다. 때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합 중국은 전쟁에 참여할 지원병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영화는 암전 상태에서 한 남자의 호흡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농담 섞인 대화들을 나누는 군의관들. 이 남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군수내부는 이 남자를 군병원으로 이동시키기로 합니다. 신원미상이라 이름도 없이 4-7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이 남자. 군은 이 남자가 일부 남아있는 뇌의 활동으로 인해 신체 반응을 하지만 이게 자발적 의식이 아니라 진정제에 의한 근육형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이런 환자는 의식이나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의 감정적 교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영화는 이 남자의 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존 보넴. 청년 존은 사랑하는 여자 친구 카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에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첫날 밤의 아쉬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이병열차에 오르는 존. 하지만 존은 전장에서 포탄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화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의식은 있지만 포탄에 의해 신체가 훼손돼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의 존. 그는 곧 자신의 사지가 수술에 의해 제거됐고 인공항문과 요도를 통해 배설을 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병원은 이런 상태의 존을 아무도 볼 수 없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 그의 병실을 마련합니다. 이제 존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실제 기억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의식을 지속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존의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료진은 존에게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존은 이러한 의료행위를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존에게 유일하게 동정심을 갖는 존재는 젊은 간호사뿐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간호사는 존이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존 또한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머리를 통해 모르스 부호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것이 단순한 신체 반응이라 생각하고 진통제를 투여할 뿐입니다. 간호사는 이것이 분명히 의사소통이라 생각하고 장교들을 동원해 모르스 부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된 모르스 부호는 바로 SOS. Help. 그리고 존은 자신을 유리관에 가두고 서커스 프릭쇼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보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존은 군에서 자신을 그렇게 해줄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존을 동정한 간호사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장교에 의해 중단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존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늙을 때까지 나를 비밀에 붙일 거야. 나는 몰래 빠져나가서 죽을 거야. 쉽지 않겠지. 나는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덫에 걸린 동물처럼 울부짖고 있는데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내가 팔이 있었다면 자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리가 있었다면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목소리가 있었다면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마저도.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있을 리 없어. 그럼에도 나는 뭐라도 해야 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더 이 상태를 견딜지 모르니까. 도와줘. SOS 제발 도와줘. 영화는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설정만으로도 끔찍한 이 작품, 잔이 총을 얻다는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데뷔작이자 유일한 연출작으로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이 영화의 감독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달톤 트럼보입니다. 로마의 휴일, 스파르타쿠스, 빠삐용 등을 집필한 헐리우드의 명각본가이자 작가이고 헐리우드의 블랙리스트였던 할리우드 10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의 삶은 이미 브라이언 크랜스턴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잔이 총을 얻다가 이후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은 비단 영화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헤비메탈 밴드 메탈리카의 최고 명곡으로 손꼽히는 원의 가사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델로 쓰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에는 이 영화의 장면들이 삽입되기도 했었지요. 특히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곡의 기타 솔로가 사실은 자니가 자신의 머리를 흔들어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것을 연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영화 소스 코드는 이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인데 사지를 잃은 주인공이 의식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한다는 설정은 누가 봐도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하고 합당한가. 이 문구는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작가가 시를 역설적으로 인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지요. 아마도 작가가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